녹빛의 문을 열며 사람이 어떤 식재료 앞에 설 때 그 재료가 가진 색이나 향이 먼저 말을 걸어올 때가 있다. 피스타치오는 바로 그런 재료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단순했다. 작고 고운 씨앗, 깔려있는 색은 초록빛이면서도 낮게 깔린 금빛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단단히 닫힌 껍질 사이에서 들려오는 아주 약한 균열의 소리가 이 재료가 걸어온 시간을 말해주는 듯했다. 피스타치오는 한 알의 맛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재료가 아니다. 그 맛 뒤에 놓인 환경,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어울려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오늘 우리가 입안에서 느끼는 그 고소함과 은은한 달콤함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결실이다. 이 본편에서는 피스타치오가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자연 속에서 길러졌으며 어떤 이야기들을 지나 지금의 맛을 만들었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한다. 이 작은 씨앗을 통해 인류가 남긴 흔적과 대지의 바람이 만들어낸 흔적까지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다. 피스타치오의 기원. 인간보다 오래된 씨앗. 피스타치오가 처음 이 지구 위에 뿌리를 내린 시기는 약 8,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나무는 중동의 고산지대와 사막의 접경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던 식물이었다. 특히 이란 북동부와 아프가니스탄, 터키 남동부 지역은 피스타치오의 원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명확하다. 여름에는 불을 삼킬 만큼 뜨겁고 겨울에는 생명을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거칠고도 건조한 바람이 끝없이 흐른다. 이러한 환경은 대부분의 식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피스타치오 나무는 이 거친 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냈다. 뿌리를 깊숙이 내리며 바위를 끌어안고 물기가 거의 없는 토양 속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수분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렀다. 그 과정에서 피스타치오는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갖게 되었다. 낮에는 강렬한 햇빛을 버티기 위해 잎과 씨앗 안에 클로로필을 축적했고, 밤의 추위 속에서 손상되지 않기 위해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색소 물질을 강화해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만들었다. 우리가 오늘 보는 피스타치오 특유의 초록빛과 금빛은 이런 생존 과정에서 나온 자연의 흔적이다. 인간과 피스타치오, 처음의 만남. 인류가 피스타치오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약 7,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대의 유적지에서는 불에 구워진 피스타치오 껍질이 발견되었고, 이는 당시 사람들이 피스타치오를 소중한 식량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고대인들에게 피스타치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귀한 날에 꺼내 먹는 특별한 재료였고, 부족 간의 교환이나 의례에서도 자주 등장했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서에서는 피스타치오가 왕에게 바치는 곡물 중 하나였다는 기록도 있다. 특히 페르시아에서는 피스타치오가 왕의 간식으로 불리며 권력과 부유함을 상징했다. 왕실 연회에서 피스타치오가 사용되었고,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꺼내는 재료로 간주되었다. 이 작은 씨앗이 왜 그토록 귀하게 여겨졌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피스타치오 나무는 까다로운 기후를 요구하며 특정한 지형에서만 생산량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한 그루가 충분히 열매를 맺기까지는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이 느림과 어려움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서 피스타치오의 가치를 높여주었다. 사막이 만든 풍미, 자연 조건의 비밀. 피스타치오의 맛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막 기후이다. 피스타치오는 뜨거운 햇빛을 좋아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큰 일교차다. 낮과 밤의 온도 차가 클수록 씨앗 안에 들어있는 향과 단맛, 고소함이 더 짙어진다. 낮 동안 강한 햇빛에 노출되면 씨앗 내부의 클로로필이 활발히 활동하며 색을 짙게 만들고,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천천히 향의 농도가 응축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피스타치오 특유의 짙은 고소함과 부드러운 달콤함이 만들어진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바람이다. 사막바람은 뜨겁고 거칠지만 피스타치오 나무에게는 바로 그 바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 바람은 나무의 수분 손실을 조절하고 지나친 습도를 막아 병충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피스타치오의 풋풋한 향과 가볍게 남는 플레음은 이 바람이 남긴 흔적일지도 모른다. 세계로 퍼져나간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가 전 세계로 퍼진 계기는 페르시아 왕국과 실크로드의 등장이다. 페르시아 상인들은 피스타치오를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지로 운반했고 각 지역의 상류층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로마 시대에는 피스타치오가 약재와 식재료로 널리 사용되었고 부유층의 디저트와 연회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원정 중 에너지 보충용으로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근대에 들어 피스타치오는 터키, 시리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재배되었고 20세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본격적인 상업 재배가 시작되었다. 기계화된 농업 시스템과 관계 기술 덕분에 피스타치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오늘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식재료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스타치오를 최고의 품질로 길러내는 지역은 페르시아와 터키의 고산지대로 평가된다. 이곳에서 자란 피스타치오는 맛과 향, 색이 가장 뛰어나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동의한다. 피스타치오의 풍미. 입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피스타치오 하나를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바삭한 식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곧바로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감촉이 이어진다. 이 두 가지 식감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피스타치오만의 독특한 매력이다. 맛의 구조를 풀어보면 이렇다. 첫맛 고소함이 강하게 밀려온다. 중간맛 천천히 달콤함이 퍼지고 끝맛바람의 향처럼 은은한 플레음이 남는다. 피스타치오의 향미 성분은 매우 복잡하다. 고소한 향을 내는 지방산, 달콤한 향을 내는 아미노산, 플레음을 만드는 피톤치드 계열 성분이 균형 있게 섞여 있다. 이 복합적인 풍미는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데 특히 터키 안테프 지역의 피스타치오는 짙은 견과향과 깊은 후미뒷맛로 인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종류의 차이, 생산지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 터키산 안테프 피스타치오. 가장 향이 진하며 작지만 농축된 풍미가 특징이다. 디저트, 특히 바클라바에 자주 사용된다. 이란산 피스타치오.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뛰어나며 크기도 균일하고 풍미가 균형 잡혀 있다. 전통적 피스타치오의 표준으로 여겨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산. 밝은 색감과 깨끗한 고소함이 특징이다. 간식이나 베이킹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품질 관리가 균일한 편이다. 피스타치오와 인간의 역사적 관계. 피스타치오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의 삶에서 특별한 역할을 해왔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결혼식과 축제에 빠지지 않는 재료였고 아라비아 지역에서는 환영과 호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들의 식탁에 올랐으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건강식으로 인정받아 상비약처럼 활용되기도 했다. 이 작은 씨앗은 수천 년간 인류의 문화와 함께 호흡하며 언제나 특별한 재료로 존재해온 것이다. 오늘의 피스타치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피스타치오는 오늘날 건강식과 디저트, 요리, 간식 등 모든 영역에서 사랑받는 재료가 되었다. 불포화 지방, 단백질, 비타민 B군, 항산화 성분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며 식감과 풍미의 다양성 덕분에 어떤 음식에도 조화롭게 어울린다. 아이스크림, 마카롱, 페이스트리 등 디저트 세계에서 피스타치오는 이미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 잡았다. 그 색감은 미적인 만족감을 주고 맛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끌어당긴다.
녹빛이 남긴 여운. 피스타치오를 오래 바라보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가 떠오른다. 뜨겁고 건조한 바람, 언제나 아득한 산맥의 곡선, 별빛 아래에서 자라난 씨앗 한 알. 그 오랜 시간을 지나 이 작은 녹빛 씨앱이 우리 손끝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은 한 끼의 맛을 넘어 어떤 풍경을 전해주는 듯하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다음 여정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